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74세의 나이에 3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선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인자입니다. 올해 74살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라고요. 사실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강인자 씨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74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아침은 쉼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새벽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손주 도시락을 싸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으로요. 그 다음엔 온 가족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숨 돌릴 틈이 없어요. 집안일이 끝나면 그녀의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활이 30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힘이 났으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한 건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제대로 하셨어요. 오늘 친구들 오거든요. 어머니 빨래는 우리 옷이랑 섞지 말아주세요. 민감해서요. 처음엔 그냥 예민한가 보다 했어요. 근데 점점 더 심해졌죠. 내 방도 따로 없었어요. 거실 소파가 내 잠자리였죠. 아들 부부가 쓰는 안방, 손주가 쓰는 방, 서재. 32평 아파트인데 나만 잘 곳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불편하신 게 없으시잖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있지만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명절에도 친척들이 오면 저는 주방에서만 있었어요. 다들 거실에서 웃고 떠들 때 나는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밥 먹을 땐 다들 먹고 나서 혼자 남은 반찬으로 먹었죠.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강인자 씨가 감기 몸살로 쓰러진 날이었죠.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온몸이 떨리고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머릿속엔 저녁 준비 어떡하지만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문 밖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녁은 차려주셔야죠.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맞나? 아니면 그냥 무료 가정부인가? 몇 달 후 강인자 씨는 심한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과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펴지질 않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화장실도 기어가야 했죠. 그제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디스크가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허리를 못 펼 수도 있어요. 평생 허리를 못 핀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말했죠. 수술해야 한대.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집안일은 어떡해요? 그 순간 강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노동력이었다는 것을요.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며느리한테 말했더니 그날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어머니, 혼자 가실 수 있으시죠? 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고요. 수술 당일 병원엔 강인자 씨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는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빠서요. 올 수가 없대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옆 침대를 봤어요. 거기엔 손자, 며느리,
아들까지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사과 깎아주고 물 떠다주고 나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컵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컵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때 옆 침대 할머니의 며느리가 와서 물을 떠다 줬어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가족분들은 안 오세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3일 후 퇴원하는 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그때 확실히 알았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집에 돌아와서도 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가 일하면서 집안일까지는 못하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수술한 몸으로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허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강인자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운명을 바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얘기하고 있었죠. 그냥 지나가려다가 제 얘기를 하는 게 들려서 멈췄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때문에 너무 답답해. 친구들 집에 초대도 못하겠고 우리 사생활도 없잖아.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니까. 그래도 엄마인데.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 좋은 데도 많다잖아요.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알아봐봐. 근데 돈이. 어머니 연금이랑 일하시는 거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방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내가 30년을 이 집에서 뭐 했나 싶었죠. 강인자 씨는 44세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빌딩 청소하고 가사 도우미 일까지 하루에 3개씩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8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였는데 내 인생 최대의 투자였죠. 아들이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주려고요. 아들이 결혼할 때 강인자 씨는 기쁜 마음으로 이 집을 신혼부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때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죠. 얼마 후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명의를 아들 앞으로 바꾸는 거 어때요? 명의 이전 후 강인자 씨의 위치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어머니 집이라고 생각했는지 예의를 지켰어요. 근데 명의가 바뀌고 나서는 우리 집이 됐죠. 나는 같이 사는 사람 정도? 가구를 바꾸거나 인테리어 할 때도 내 의견은 안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상관없으시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날 밤 깨달았어요. 나는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로 일해서 번 피땀, 어린 돈으로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짐이 됐다는 거려. 그날 이후 강인자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기다리던 여름 휴가가 다가왔습니다. 4박 5일 제주도 가족여행이었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행 가는 동안 집 좀 봐주세요. 나도 같이 가자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가 집을 지켜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셋이서 신나게 떠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여행 한번 가봤나? 남편 살아 계실 때 속초 한번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40년 전 일이죠. 가족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지자 강인자 씨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눈치 안 보고 TV를 켰어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요. 부엌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프라이, 소박하지만 내가 원하는 식사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구나. 74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요. 그날 밤 강인자 씨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래. 요양원 보내려거든. 내가 먼저 떠나주지 뭐. 손주가 알려준 대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조용한 바닷가, 집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울진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을 봤죠. 2천만 원짜리 낡은 집이었는데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평생 바다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인자 씨는 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집 팔려고요. 32평 아파트. 지금 시세가 2억 8천이라던데 2억 5천에 금매로 내놓을게요.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그럼 너무 싸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죠. 빨리 팔고 싶다고요. 그 다음 울진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집 사고 싶은데요.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해요? 주인분도 급하게 파는 집이어서 바로 계약했죠. 강인자 씨의 통장에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모은 돈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2억 5천, 울진집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은 5천만 원. 그것이 그녀의 새 출발 자금이었습니다. 3일 만에 계약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죠. 부동산에서 요즘 이 단지 물건 찾는 사람이 많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짐을 쌌어요. 내 것만 챙겼죠. 옷까지. 사진 몇 장. 남편 유품.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30년을 살았는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작은 짐 하나만 옮기는 건데요. 울진까지 갈 수 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날짜 잡아줬어요. 가족들이 돌아오는 다음 날이었죠. 가족이 돌아오기 전날 밤 강인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하더라고요. 이제 이 집에서 자유로워지는구나 싶었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나더라고요. 대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이었죠. 4박 5일의 여행을 마치고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가족이 뭔데? 내가 병원에서 수술할 때 혼자였어. 목마를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었어. 그게 가족이야? 강인자 씨는 30년 동안 삼켰던 말들을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 집에서 전기세 한 번 낸 적 있어? 관리비는? 내가 가사 도우미로 번 돈으로 다 냈어. 월 200만 원 벌면 150만 원은 이 집에 썼지.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를 모신 거잖아요. 모셨다고? 나를 무료 가정부로 쓴 거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어. 명절엔
혼자 주방에서 30명분 음식 만들었지. 그게 무엇인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미안하다는 말 30년 만에 처음 듣는구나. 너희가 제주도 간다고 했을 때 나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말도 못 꺼냈지. 어머니는 집 봐야죠라는 말이 벌써 나와 있었으니까. 그건 어머니가 여행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물어본 적 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너희가 요양원 알아보는 얘기도 들었어. 그날 밤에. 엄마, 그건 괜찮아. 나도 이해해. 나 때문에 불편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나는 거지. 요양원 대신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여기가 내가 갈 곳이야. 작은 집인데 창문 열면 바다가 보여. 아침에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일어날 거야.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래. 이기적이지? 74년 만에 처음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늦었지만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제일 미안한 건 너야. 근데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너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할머니, 보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이삿짐차가 도착했습니다. 강인자 씨는 30년을 살았던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죠. 아들이 창문 너머로 손 흔들더라고요. 나도 손 흔들어줬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서울에서 울진까지 4시간. 그 길은 강인자 씨에게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울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어요.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강인자 씨에게는 74년 인생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에요. 방 2개에 부엌, 화장실. 근데 다 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아무도 눈치 안 줘요. 첫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새 소리도 들리고요. 아, 이게 내 아침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알람 소리에 깨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도 천천히 먹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다를 봤죠.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따뜻하게 강인자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된장 담그는 법 알려주셨어요. 아래층 아저씨는 텃밭 가꾸는 거 도와주시고요. 다들 친절하세요. 서울에선 10년 살아도 옆집 사람 얼굴 몰랐는데 말이에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해요. 1시간씩요. 파도 보고, 갈매기 보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강인자 씨는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들요.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서 무료 강좌 하더라고요. 서툴지만 재밌어요. 내가 본 바다를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갈게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 손주가 다녀갔어요.
바닷가에서 같이 놀고 조개도 주웠어요. 할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서울이 더 좋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가 100배 좋아라고 했죠. 밤에는 별이 정말 많아요. 서울에선 별 볼 수 없었잖아요. 여기선 은하수도 보여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는데 난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강인자 씨를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마을 잔치가 있었어요. 다들 음식 나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나도 노래 한 곡 불렀어요. 70년대 가요요. 다들 박수 쳐주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어요. 요즘 일기를 써요.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오늘은 행복했다. 오늘은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전에는 오늘도 힘들었다만 썼는데 말이에요. 강인자 씨가 울진으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살아보니까 확신이 들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요. 오늘은 뭐 할까?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즐거워요. 최근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문자 보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몰랐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죠. 가끔 생각해요. 내가 10년 전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니까요. 74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평생 희생만 하며 살아온 분들께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해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74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설레요. 강인자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74세에 시작한 진짜 인생의 첫 장이죠. 당신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진짜 당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두려워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아름답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 짧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강인자 씨는 지금도 울진 바닷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74년 만에 찾은 자유,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